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하이 클래스입니다. 올해 1월 초에 젠슨 왕은 CES 연설의 절반을 피지컬 AI와 로봇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모건 스탠리는 미래의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60조 달러에 달한다고 예측을 하면서 5년 뒤면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150만 대 정도 판매량에 120억 위안, 한 2.4조 원 정도 우리 돈으로, 그리고 2050년이 되면 5,900만 대의 6조 원의 규모, 그리고 1200조 시장으로 한국 돈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한 사람, 중국의 사람 수로 24명당 휴머노이드 한 대를 가진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민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거의 절반 정도로 빼버리게 되면은, 그리고 대도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한 가정에 한 대의 휴머노이드가 있는 걸로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2050년에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1조 달러, 그리고 6,300만 대로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과소평가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건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역시 미국과 중국 둘입니다. 중국의 공급망하고 또 강력한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서 휴머노이드 스타트업들이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효과적인 돌파를 하고 있는 과정, 그 과정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핵심에 있는 100개의 핵심 상장 기업을 정리해서 그 산업의 인더스트리 체인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는데, 그 100대 기업 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기업이 35개, 미국 기업이 그리고 캐나다까지 합쳐 35개, 1대 1입니다. 한국, 일본 등은 합쳐서 18개, 그리고 나머지 유럽 등이 12개, 이렇게 해서 100대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은 미국, 중국 둘뿐이고, 그리고 그것을 좀 나눠서 보면은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강하고 중국은 하드웨어가 강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한국이나 일본은 몇 년간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뒤처져지고, 또 유럽은 상대적으로 조금 둔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나눠놓고 본다 그러면 미국은 소프트웨어에 강하다 그랬죠. 중국은 바디에 강합니다. 바디 분야에, 즉 몸체 분야의 부품 공급망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기업의 73%와 통합업체의 77%가 아시아에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그 각각 56%, 45%, 어쨌건 모두 다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 바디는 중국 기업의 수가 가장 많아서 38% 정도를 점유합니다. 글로벌리.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호라이즌이라든가 GAC, 그리고 샤오펑, 차 만드는 회사죠. 샤오미, 텐센트, 그리고 유비테크, 또 그린 하모닉이라는 회사 있고 CATL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중에서는 유비테크라는 회사가 중국에서 유일하게 이 모건 스탠리가 선정한 100대 기업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미국이 강한 브레인은 역시 이제 이 두뇌 쪽이니까 지능이고 또 핵심적인 것이겠죠. 그쪽은 필요한 기술이 3가지라고 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환경을 인식을 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생성형 AI의 기반 모델, 그리고 훈련을 하는 시뮬레이션 모델, 그리고 디지털 트윈, 쌍둥이를 만들어내는 그 기술 3가지인데, 이런 3가지 그 로봇 브레인 소프트웨어 기술에서 사실은 미국이 독보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이쪽에 상당히 강자입니다. 엔비디아는 시뮬레이션하고 디지털 트윈 이런 쪽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과 비전 소프트웨어는 디지털의 트윈 기술, 그리고 데이터의 수집 기술, 이런 걸로 나뉘는데 로봇 훈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구글, 엔비디아, 메타, 그리고 독일의 지멘스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브레인 쪽에는 AI 칩 반도체 등의 이런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중국 기업 정도로는 호라이즌 정도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중국의 바디 공급망은 매우 다양하고 또 효율적인데, 이게 제품 가격도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는 아시는 대로 이제 액추에이터, 그리고 센서, 배터리, 그다음에 아날로그 반도체 또는 전선, 이 네트워크 커넥터, 또 네트워크 이런 쪽으로 이 핵심 부품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로봇은 무게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보통 알루미늄 합금하고 플라스틱을 섞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행기라고 하는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인간의 관절이나 근육에 해당되는 핵심
로봇인데 그거에 들어가는 이제 감속기, 뭐 모터 또는 인코더, 뭐 베어링, 나사 이런 게 뭐 여러 가지가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필요한 자유도 이것이 높을수록 액추에이터, 실행기의 숫자는 훨씬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자유도는 뭐 16개에서 60개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젠2 같은 경우에는 28개의 액추에이터가 50여 개가 넘는 자유도를 구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속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인데 고성능의 감속기는 역시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중국의 류이디 시에포라고 하는 그린 하모닉이라고 하는 회사도 글로벌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또 수앙환추안동이라고 하는 회사라든가 중따리드어라고 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모터는 로봇의 동력을 제공하는데 이 성능 요구가 높아서 대부분이 히토류 자석이 들어갑니다. 이 히토류 하면 또 생각나시는 게 중국 기업들이잖아요. 뭐 에스톤이라든가 또 레이사의 즈능이라든가 또 호이추안 지수라고 하는데 이런 회사들 또 짜오웨이, GDM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좀 어려우실 텐데 나중에 기회 되면은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코더나 베어링, 나사 이런 쪽도 중국 기업 중에서는 원래 현대 그 포크레인하고 협력을 했던 이에야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피스톤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로봇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샹인크지라는 회사, 테크라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센서, 또 시각 센서, 뭐 관성 센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보면서. 근데 어쨌건 이런 쪽에 그 기계를 만드는, 바디를 만드는 이런 쪽은 중국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홍콩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본토 시장을 보셔야 하고 대표적인 게 이번에도 뭐 그 기업 간담회도 올라갔던 웨이어 구펀이라고 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아마 상장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덩 쥐창이라고 하는 회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손 만드는 이런 쪽에 상당히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로봇의 이 시각, 촉각, 관절, 뭐 지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 기업들이 다 진출을 하고 있고 배터리, 뭐 아날로그 반도체, 본체 이런 쪽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회사도 로봇에 들어갔나 이런 회사 대표적으로 CATL이고 또 EV 에너지가 있죠. 그 EV 에너지라고 하는 이웨이 리능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고급 부품 시장은 여전히 유럽과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중국 기업들이 로봇의 부품 그리고 가격, 생산력 등에서도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부족한 부분인 정밀도, 안정성, 그리고 고성능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미국 기업들과는 격차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표에서 보시는 대로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들어가서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격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통합이라고 하는 그 인테그레이션, 즉 완전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는 테슬라가 압도적이지만 중국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주로 4가지 유형의 회사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자동차를 만드는 BYD라든가 광저우 자동차죠. GAC 그룹 또는 샤오펑이라고 하는 전기차 또 두 번째는 소비자 전자 회사에서 샤오미나 또 중국계는 아니지만 대만계로 폭스콘도 중국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그쪽 회사 그리고 전자상거래 인터넷 회사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알리바바나 텐센트도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로봇 제조업의 강자라고 볼 수 있는 회사 쿠카인데 이 회사를 2017년에 인수한 회사가 어디냐? 여러분들이 가전으로 잘 알고 계시는 메이디라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6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데 그중에 6개 회사가 양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에지봇이라는 영문 이름이 붙은 즈유엔이라는 중국의 로봇 만드는 회사 그리고 후리에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회사 유비테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홍콩의 상장사 그리고 유니트리
지금 굉장히 유명하지만 항저우에 있는 비상장 회사, 샤오펑, 역시 자동차, 전기차 회사, 그리고 싱동지위엔이라고 하는 또 회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외에는 사실 투자할 만한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쪽이라든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양산이라든가 상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도전과 사회적인 또는 정책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할 겁니다. 생성형 AI라든가 또는 액추에이터와 기계장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이렇게 세 가지 분야의 빠른 발전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업화 그리고 양산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제조 비용은 10,000불에서 30만 불 정도로 보고 있는데,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본체 하나 만드는 게 5만에서 6만 달러라고 합니다. 옵티머스를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 5가지 핵심 부품이 있는데, 센서가 37%, 나사 20, 모터 20,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세 개가 70-80% 되잖아요. 거의 80% 외에 나머지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일본이 강한 감속기, 그리고 베어링 같이 이런 것들이 0%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의 판매 가격이 약 2만 달러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그것은 미싱 미들 상태인, 즉 중간 기술이 없어진 미국, 제조 기능이 없어진 미국에서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완전히 빼고 만들려고 그러면 난이도는 더 올라간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분야들은 이미 단순하게 경제 또는 생산력의 상징일 뿐이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는 지정학적인 기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나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의미이며, 거기서 파생되는 특히나 중국의 투자 기회는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은 계속 봐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항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